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코인 시장의 핵심, 바로 이더리움에 대해 쉽고 재밌게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코인이 왜 오르지? 이더리움이 대체 뭐길래 다들 난리일까? 이런 궁금증들 오늘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더리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구독과 댓글,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이더리움이 대체 뭔데? 여러분, 이더리움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금이라면 이더리움은 마치 스마트폰의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운영체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이더리움이라는 거대한 블록체인 플랫폼 고속도로 위에서 DApp 등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이 태어나고 자동차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더리움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이더리움 위에서 작동하는 혁신적인 기술들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이더리움은 거대한 디지털 운영체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와도 연결됩니다. 이더리움 가격 상승의 비밀, 핵심 동력 4가지.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실 즉 이더리움 코인의 가격이 오르는 핵심 이유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크게 4가지 강력한 동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동력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사용료, 바로 가스비입니다. 여러분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 마치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통행료를 내듯이 이더로 가스비를 지불해야 해요. DApp을 사용하든 이더나 다른 코인을 보내든 NFT를 사고 팔든 이 모든 과정에 이더가 가스비로 필요하죠. 네트워크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가스비가 발생하고 이는 곧 이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도 오르겠죠. 두 번째 동력은 디파이와 스테이블 코인, NFT 시장의 압도적인 성장입니다.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의 본거지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중앙기관 없이도 돈을 빌리고 예치하고 투자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태어났죠. 또한 디지털 그림이나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NFT 시장도 이더리움 덕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스테이블 코인까지 화두로 떠오르며 이더리움의 가치가 증대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동력은 이더 스테이킹과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입니다. 과거 이더리움은 채굴이라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했지만 2022년 더 머지라는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통해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했어요. 이제 이더리움 코인을 일정량 예치, 즉 스테이킹하면 네트워크 유지에 참여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더가 스테이킹될수록 시장에 유통되는 이더의 양이 줄어들겠죠. 이건 이더의 희소성을 높여 가격 상승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의 안정성과 보상을 믿고 스테이킹에 참여하려 할수록 이더 가치는 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 동력은 이더 소각 메커니즘입니다. 이더리움은 네트워크 사용으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영구히 없애버리는 소각이라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소각은 왜, 언제 되는 걸까요? 먼저 이는 2021년 8월 런던 하드포크 때 도입된 EIP-1559라는 업그레이드 덕분입니다. 이 업그레이드는 거래 수수료 구조를 바꿨는데요. 수수료를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1. 기본 수수료,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정해지는 필수 수수료. 이 부분은 바로 소각됩니다. 2. 우선 수수료, 사용자가 거래를 더 빨리 처리하고 싶을 때 추가로 내는 수수료. 이 부분은 블록을 만드는 검증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여러분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기본 수수료가 매번 실시간으로 소각되는 구조입니다.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아지면 기본 수수료도 올라가고 그만큼 더 많은 이더가 소각되는 거죠. 이렇게 코인이 소각되어 전체 공급량이 줄어들면 남아있는 코인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겠죠. 이는 이더의 희소성을 극대화하고 공급량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여 이더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이는 아주 강력한 장치입니다.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사용될수록 더 많은 이더가 소각되니 이더 가격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더리움 생태계의 핵심 활용, DApp, 디파이, NFT, 스테이블 코인, RWA 토큰화. 이더리움이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운영체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이더리움 플랫폼 위에서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와 자산들이 만들어지고 활용되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DApp,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DApp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쓰는 앱과 기능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일반 앱은 특정 회사의 중앙화된 서버에서 작동하고 관리되지만 DApp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 노드에 분산되어 작동하고 데이터를 관리해요. 앱의 규칙은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코드로 블록체인에 새겨져 있어서 한번 배포되면 누구도 마음대로 바꾸거나 앱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DApp의 핵심적인 탈중앙화 특징이죠. 이 DApp의 대표적인 활용 분야가 바로 디파이와 NFT 시장입니다. 디파이,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중앙기관 없이도 돈을 빌리고 예치하고 투자할 수 있는 혁신적인 탈중앙화 금융 서비스들이 이더리움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NFT, 디지털 그림이나 게임 아이템의 소유권을 증명해주는 기술로 이더리움 덕분에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유명한 NFT 프로젝트나 주요 디파이 서비스의 대부분이 바로 이 이더리움 위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특히 이 디파이 생태계의 안정적인 성장을 돕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USDT,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들은 1달러처럼 가치가 고정된 코인인데 이들 중 상당수가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되고 유통됩니다. 일반 암호화폐의 높은 변동성 문제를 해결해주기에 디파이 사용자들은 가격 변동 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예금, 대출, 거래 등 다양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죠. 최근에는 서클의 USDC와 같은 주요 스테이블 코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사용되며 심지어 일부 국가에서는 국경 간 결제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까지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요즘 주목받는 RWA 토큰화에도 이더리움이 핵심입니다. 이는 실제 미술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의 소유권을 NFT 같은 디지털 토큰으로 블록체인에 올리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수백억짜리 그림의 소유권을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NFT로 발행하고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장점으로는 자산 유동성 증가, 소액 투자 가능, 투명성이 있지만 아직 법적 규제가 미비하고 현실 자산 관리에 문제도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발전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더욱 활발하게 사용될 것이고 이는 이더 가치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더리움 플랫폼의 작동 원리, 노드와 지분 증명.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으로 바뀌었다던데 그럼 어떻게 블록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확보하죠? 이 질문의 답은 바로 이더리움 플랫폼의 핵심 작동 원리에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컴퓨터를 노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 이더리움 노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실행하면 그 컴퓨터가 바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한 노드가 되는 거죠. 노드는 블록체인 기록을 저장하고 거래를 검증하며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채굴 대신 스테이킹을 통해 블록을 만들고 검증합니다. 32 이더를 예치, 스테이킹하고 검증자 노드를 운영하면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스테이킹된 이더 양에 비례하여 무작위로 블록 제한자를 선정해요. 블록 제한자가 새 블록을 만들면 다른 검증자들이 이 블록이 유효한지 검사하고 승인하죠. 만약 검증자가 속이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스테이킹된 이더를 몰수당하는 슬래싱이라는 강력한 벌칙이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유인과 처벌, 그리고 수많은 노드들의 독립적인 검증 덕분에 이더리움 블록체인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게 유지되는 겁니다. 블록체인 하드포크는 무슨 말이야? 블록체인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포크입니다. 숟가락 포크처럼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두 갈래로 나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특히 하드포크는 기존 규칙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규칙을 도입해서 블록체인이 두 개의 독립적인 체인으로 영구히 분리되는 걸 뜻해요. 즉, 포크는 블록체인 규칙 변경, 네트워크 분기를 뜻하고 하드포크는 완전히 다른 규칙으로 영구적 분리되는 것을 뜻하죠. 이더리움도 한때 이런 하드포크를 겪었습니다. 2016년 더 다오라는 프로젝트가 해킹당하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이 피해를 되돌릴지 말지 커뮤니티가 격렬하게 논쟁했고 결국 대다수의 합의로 해킹전으로 되돌아간 새로운 체인이 지금의 이더리움이 되었죠. 반면 코드는 곧 법이다 라며 기존의 해킹된 체인을 고수한 이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이렇게 이더리움은 한때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는 두 개의 독립적인 블록체인이 된 거죠. 5. 이더리움 투자, 고려해야 할 위험과 맹점.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죠. 이더리움 투자에서 고려할 맹점과 위험 요소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인적인 가격 변동성입니다. 코인 시장은 주식보다 훨씬 변동성이 큽니다. 이더리움 역시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빈번하죠. 아무리 장기적인 비전이 좋더라도 이런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투자 금액의 손실 위험이나 폭이 매우 클 수도 있다는 점을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술적 위험입니다. 이더리움은 복잡한 기술 위에 세워져 있어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버그. 이더리움은 코드 위에서 돌아가는데 잘못 설계된 스마트 컨트랙트는 마치 프로그램의 치명적인 오류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의 자금이 영구히 묶이거나 해커에게 도난당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코드는 곧 법이라는 블록체인의 특징 때문에 한번 배포된 컨트랙트는 수정이 매우 어려워서 더욱 위험합니다. 하드포크 위험. 이더리움 클래식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더리움은 과거 다오 해킹 사태 후 체인이 분리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더리움 커뮤니티 내부의 의견 충돌이나 중요한 기술적 이슈가 발생할 경우 향후에도 체인이 또다시 분리되는 하드 포크가 발생하여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복잡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스케일링 문제. 이더리움은 여전히 트랜잭션 처리 속도가 느리고 네트워크 혼잡 시 가스비가 급등하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레이어 2와 같은 기술들이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보완하고 있지만
아직 100% 안정적이고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이 대규모 사용자 유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규제 불확실성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각국의 정부가 어떤 규제 정책을 내놓느냐에 따라 이더리움의 가치나 사용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소입니다. 네 번째, 중앙화 위험입니다. 이더리움을 직접 스테이킹하려면 32이더라는 큰 금액이 필요해 일반인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중앙화된 거래소나 대형 스테이킹 풀을 이용하는데 이는 일부 기관에 너무 많은 이더가 집중되어 탈중앙화라는 이더리움의 핵심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이더리움 외에도 솔라나, 아발란체, 니어, 에토스 등 다양한 경쟁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개발자와 사용자들이 더 빠르고 저렴한 플랫폼으로 이탈할 경우 이더리움의 시장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분명 매력적인 기술이자 투자 대상이지만 이러한 위험과 맹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본인의 투자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의 핵심 요소들과 그 역할, 그리고 투자 시 고려해야 할 위험 요소들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더리움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 탈중앙화된 미래 인터넷과 금융의 기반이 되는 거대한 플랫폼입니다. 물론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많지만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커뮤니티의 노력으로 그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이더리움과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흥미로운 투자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